이 주제 진짜 주인공도 강훈 실장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예결위 전체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대통령실 기본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형사재판, 일단은 재판 중지 상태인데 이 재판이 다시 시작이 될 경우 추가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한 형사소송법 306조 개정안, 소위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방패막이 법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재판부에서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면서 만약에 종전의 선언과 달리 재판을 뒤집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법원 판단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현재 중지된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께서 민주당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재판중지법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84조 해석에 관해서 5개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 제84조의 소추 규정이 공소 제기를 의미할 뿐 재판 절차의 중단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견해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일을 추지정한다고 했지 헌법적 해석을 명확하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여전히 최종적인 해석에 여지가 남아 있겠습니다. 예, 법원의 이인자격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뭐라고 했냐면 정점식 의원이 물어요. 각 재판부 5개 형사재판 재판부가 기일 추후 지정만 했고 꼭 멈춰야 된다. 임기 중에는 재판 못한다라고 규정한 거 아니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니까 최종 해석 여지가 남아있다. 그러게요. 여지가 있는 얘기를 했어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래서 저게 보는 관점에 따라 뭐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특유의 어떤 법관들 또는 이제 더 넓게는 법조인들의 어떤 화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법조인들이나 특히 이제 법관 같은 경우에는 법률 해석상 특히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특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급 재판부에서 결국 결단을 내려서 헌법 84조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대엽 처장도 지금 존중해야 된다. 이런 결정들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만 최종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각급 법원에서 있었던 해석인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을 뭐 사법부의 이제 최종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이나 또는 헌재에서 또 한 번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좀 원론적인 이야기 또는 이론적인 가능성의 이야기를 타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것이 현실적으로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이 재개된다거나 이럴 가능성까지 연결짓는 것은 저는 좀 억측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각급 재판부에서 84조의 해석상 중단하는 결정을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계속해서 존중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저 지금 밑에 나가는 자막으로 보신 그대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저 원론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뭐 다른 시각 그럼 재판 또 재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 여지가 남아있다는 여지를 얘기한 거예요. 이현정 의원님. 네. 사법부의 일단 기본적인 입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말대로 저렇고요. 대통령실 입장. 재판중지법이 대통령 개인 형사사건 방패막이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재판부는 이미 대통령 재판 중단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뒤집으면 만약에 재판을 다시 시작하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다른 조치는 뭐가 있는 겁니까? 참 이게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예. 참 이 문제가 국정에 늘 항상 중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국정이 사실은 이 5개 재판과 관련된 해석, 뭐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 예. 이것들로 사실은 점철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재판부가 지금 재판을 완전히 예를 들어서 지금 재판 기일을 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지금 연기해 놓은 거지 사실상 지금 재판을 아예 임기 때까지 안 한다라고 규정한 건 아니거든요.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년 2월쯤에 이제 재판부 인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재판부가 나 이거 재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재판하게 되면 재판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게 이제 강훈식 지금 실장이 조치를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생각할 수 있는 조치는 일단 재판중지법 지금 뭐 이번에 보류된 재판중지법을 다시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인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이 특별한 조치에 혹여 비상계엄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은 선포를 할 경우에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입법부에 대해서는 이 조치를 취할 수 없지만 비상계엄을 발동할 경우에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는 어떤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이야기를 해달라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그 부분은 옵션이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고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일단 지금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보면 만약에 어떤 5개 재판 중에서 어느 거든지 시작될 경우에 재판중지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지금 공소 취소 등등 여러 가지 아마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제 야권에서 봤을 때 대통령 재판을 어느 재판부라도 한 재판부가 다시 시작하게 되면 그게 연쇄적으로 여러 반응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때 다른 조치가 뭐 하겠다는 거냐라고 바로 반박을 했어요. 천대엽 그리고 강훈식 두 사람의 얘기를 쭉 들어봤다면 오늘은 예결이었지만 최근에 이제 법사위 국감 다 끝이 났고 법사위에서 새 갈등 구조를 만든 두 사람이 어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맞붙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님, 실핏줄 터지셨다면서요. 왜 본인 눈에 실핏줄이 터졌는지 돌아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의사진행 발언도 안 줘. 우리가 다수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토론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과정들을 전부 다 이렇게 깡그리 뭉개시면 이렇게 저희 야당 의원들이 절규하는데 그렇게 웃고 싶으세요? 뭐 좋은 일 있습니까? 심각한 표정이라도 좀 지으세요.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국민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국민 뺍시다. 우리 당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예의라도 좀 지키세요. 추미애 위원장님 지역구에는 민주당 지지자만 있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신동욱 위원님의 발언의 취지는 법사위 회의 진행이 평화스럽게 안 된다였습니까? 만약에 평화스럽게 진행되지 않았다면 신동욱 위원님의 저런 맥락 없는 신경질적인 발언, 자유 발언이 가능하겠습니까? 평화스럽지 않습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좀. 이게 평화스러워요. 아니 위원장이 발언하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신동욱 위원님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근거 없이 모욕하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다른 제한, 퇴장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경고드리고요. 다른 의미로 최근에 안 만나고 안 싸워서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법사위 분위기는 딱 저런데 김기용 대변인. 추미애 법사위원장 실핏줄 그 사진도 있었지만 그거 별개로 이제 이 진행을 할 때 퇴장, 모욕 이런 표현들을 자주 즐겨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란 건 어떻게 보면 그 위원회를 잘 어떻게 여야 간의 입장이 이견이 있을 때 그걸 조율하는 위치 아닙니까? 근데 누구보다도 본인이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역대 최악의 권력 분립, 파괴, 저질 국감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가 어떻게 보면 사법부나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죠. 근데 법사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법원장을 어떻게 보면 소환했다가 결국은 이석하지 못하고 사실상 감금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조리돌림 여러 가지 저희가 차마 볼 수 없는 만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NGO에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당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인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편파 진행했다. 그리고 또 무소불위로 했다. 그게 최민희거든요. 최민희 위원장이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를 독점했다 이런 평가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의 의원보다 3.9배의 어떤 발언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국민의힘의 어떤 의원의 지적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 단체의 분명한 객관적인 평가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다시 재개될 때 다른 조치를 언급한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4위였습니다.